내일 이제 국민 임명식이 열리게 되고 보니까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주한 외교 사절단하고 이렇게 그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주한 외교 사절단이라고 함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에 있는 대사들이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는 건데 거기서 만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놓고 먹는다는데 우리 김종일 대표님도 좋은 자리 좀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밥 가본 적 먹으러? 없어요. 불러주세요. 가본 적 없어요. 맛있는 자리 이런데 전국 팔도에 맛있는 거 다 나오는 자리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런 분들하고는 어떤 식사를 하나 좀 알아봤더니 네. 일단은 전체 요리로는 그 냉채가 나온다고 하는데 야 대통령과의 이제 그 주한 그 대사들이 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굉장히 메뉴 소개가 삐까뻔쩍합니다. 일단은 광양 매실 젤리와 공유자청 소스를 곁들인 동해선 가리비, 완도산 전복, 대게살 냉채. 아 좋다. 뭐 하나 있는데 엄청나게 길대. 냉채 그 전체라는 게 밥맛을 돋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고 모둠전도 나온다는데 모둠전이라는 게 그냥 모둠전이 아니고 다 지명이 붙어요. 화천 애호박전, 화천 애호박, 새우를 넣은 대구 반야월 연근전, 평창 배추전, 평창배추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데 이런 지명을 붙이는데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이고 80인의 대표를 또 뽑아서 지금 국민 임명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각 지역, 연령, 뭐 성별 이런 대표성을 띈 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 이후의 만찬도 뭐 한국에 계신 분 외국에 사절단이니까 음식들을 먹어봤겠지만은 이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먹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접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대할 것이다. 네. 이거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음식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불러주시죠.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야 그리고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다 보니까 이게 또 중요한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대사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음식에 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메인 요리가 한우 갈비찜인데 그 한우 갈비살과 시래기를 얹어서 만든 건데 굳이 그거를 천년고도 경주를 상징하는 연잎 위에 올려서 먹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주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디저트 같은 경우에도 경주빵과 경주 연잎차가 나온다. 이 얘기는 확실하게 에이펙 홍보 잘해가지고 국가 대사를 한번 잘 치러보겠다. 이런 신호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가잖아요. 네. 잘 꼬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로 뭐 당연히 오겠지만은 두 사람도 트럼프가 와야 되고 트럼프를 통해서 김정은은 지금 여전히 우리 한국의 어떤 반응에 어떤 이런 화해 제스처에 냉담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라면 꼬실 수 있어요 또 김정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의가 펼쳐지게 되고 또 한반도의 어떤 향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회의도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이 정말 많다.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뭐 안 올 사람이 오고 올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맛있게 저도 좀 주고 남은 거에 그런 정상회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런 만찬 자리 음식 속에 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게 이제 메인 메뉴가 한우 갈비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신한 민어 맑은 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맑은 국을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해설이 어떻게 써 있나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포 평양의 풍요로운 결실인 쌀과 남북의 바다를 넘나들며 헤엄치는 민어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야 민어국 먹는데 이런 해설이 가능합니까 원래? 요즘에 이제 민어 제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어 회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좀 민어를 넣은 이제 맑은 국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참 이거 쓰신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팔도의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처럼 야 맞다. 이름을 붙여줄 때, 불러줄 때, 그렇네. 민어가 헤엄칠 때 의미가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참 좋은 아주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거 갈비찜 정말 먹고 싶네요. 제가 갈비찜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뼈가 쏙 빠지는 그 맛있는 갈비찜. 그래서 저는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특히나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외교 사절단들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또 대한민국의 이게 국격의 회복을 좀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지금도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또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 사절단 등과 함께 이런 만찬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에이펙을 놓고 정말 저도 잘 준비해서 좀 의미가 있는 그 에이펙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거 순간입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려도 됩니까? 좋습니다. 슈퍼챗으로 매국노 윤석열님이 어이구. 정치 비상구에는 국회의장 섭외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네. 매불쇼에 우원식 의장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데 전 조금 서운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원식 국회의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가 가능성 낮다고 할 때 정치 비상구에서 섭외해가지고 그렇지, 우리 곽수사는 아는구나.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로 의장 되시기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네? 솔직히 솔직히 그때- 의장이 상수라고 여기는데 맞죠, 그때. 우리가 용감하게 우원식 의장을 불러가지고 네. 여러 가지 가층적인 질문을 드렸고 그래. 당선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당선이 조금 확대 해석을 많이 하죠. 아니, 오늘 좀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모셨으니까 기회가 되면 예. 반드시 결초 보온하시겠죠. 나오실 겁니다. 아마도. 저도 예. 그때 그 방송 저도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유의미했던 방송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 우원식 당시 후보님 후보님 오셔가지고 있죠. 저희가 다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때 아닌가요? 솔직히 저도 좀 그때 당황했어요. 왜냐 이제 당시에 아유 혹시 되신다면은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속으로는 쉽지 않지 않나? 아 그때 당시 기준. 그때 당시 바람이 불었지. 맞아.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추미애 후보가 네. 굉장히 또 강력했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상수라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딱 그러니까요. 되고시고 나서 이거 되져버렸네. 아니, 저희가 경향 TV가 용감한 섭외가 참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용감하게 불러서 우리 토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는 경향 TV라는 점 다시 한번 재차 3차 강조드리는데 네. 야 우리가 먹는 얘기하면은 아마도 이제 가장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분들이 아마도 윤건희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김건희 씨가 식사를 지금 안 하는 중이라고 하던데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특검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김준일 변호사님. 예, 꼭 건강하게 식사를 해서 처벌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예. 맞는 그러니까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처벌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어쨌든 그동안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했으니 그동안 이제 아픈 거를 그 연기를 이어가는 것도 있고 실제 뭐 저는 감옥에 안 갔다 오고 구치소를 안 갔다 왔지만 가면은 다 식욕이 없어진대요. 멘탈이 붕괴되고. 아, 그래요? 그렇겠죠, 아, 당연히. 그러니까 김건희는 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혐의에 올랐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수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조사 단계에서 넘어가거나 무혐의 처리됐는데 본인이 이렇게 감옥에 구치소에 갇힐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안 받는데 김건희는 받아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유죄냐 무죄냐 사실은 이거를 가려야 되는 거고 김건희는 형량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치투쟁을 하는 거고 김건희는 어쨌든 모든 거를 자기가 진술을 안 하거나 거부를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의 발생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은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사를 이제 사실 특검이 처음 받을 때만 하더라도 경호 인력들과 함께 호송차가 아닌 일반 차량을 타고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온 것이고 그 차림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수의를 입고 오진 않았대요. 미결수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사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여밖에 안 되는 게 왜냐면 대부분 이제 특검의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는 답변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진술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진술하면 거짓말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김건희는 본인한테 상당히 그러네, 불리합니다. 그러네. 숨 쉬는 것도 거짓으로 숨 쉬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때 한번 조사 잘못 받았다가 지금 뭐 모든 게 다 거짓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고 사실 윤석열 김건희의 원팀은 저는 언제 깨졌다고 보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날 저는 이미 깨졌다고 봅니다. 아, 둘의 그날 팀워크는? 이미 팀워크는 이미 깨졌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주범 사이에도 각자 도생 서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각자 전략에 전 들어갔다고 보고 각자 전략에 들어갔다. 그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 투쟁이고 본인을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또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 정치 투쟁으로 이게 이제 못 이길 게 뻔하잖아요. 김건희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도 판단이 있을걸요? 아, 이 당이 망했구나. 그 정도 판단력은 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윤석열과 차이로.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피해 왔는데 이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제 빨리 현실 자각해가지고 아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는 이제 조금 편의를 병원 가서 지낼 수 있으니까 좀 노리는 거고, 내지는 진술 거부 대신에 이제 특검 조사에는 협조를 해서 국민적 분노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을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형량 줄이기로 이제 김건희는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둘은 이제 다른 전략 씁니다. 네. 윤석열은 윤석열의 길, 김건희는 김건희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오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56분부터 오전 11시 27분까지 한 번 있었고 중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오후 1시 32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굉장히 짧죠. 오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은 혐의에 대한 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본인의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회를 밝혔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화문은 11홍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권부는 10년이요. 건물은 10년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이 변호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상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할 거예요.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다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영장이 구속되는 상황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좀 입장이 정리되면은 정리될 때까지 입을 다물 거고 그때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묵비권을 행사를 하든지 이상한 얘기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환경이 바뀌면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는데 고양이도 환경이 바뀌고 낯설면 애가 밥을 안 먹고 막 이불에 들어 숨고 그래요. 그렇죠. 야, 얘도 어색한 거야. 그렇구나. 동물도. 이사하거나 하물며 동물도. 하면 그렇구나. 어색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살면서 이렇게 뭐 한 번 저의 신분이 팍 바뀐 게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때 약간 신분이 바뀌잖아요. 막 갑자기 16명이 훈련소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렇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덥고 막 그러잖아요. 가니까 진짜 입맛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맞죠.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한 3일 4일 지나니까 좀 생활되더라고요. 현실 자각이 되면서 여기도 사람이 살만하구나. 그렇지. 적응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도 조금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게 뭐 하루 이틀은 입맛 없어서 원래 밥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야. 이제 서서히 배고프고 그렇죠. 이제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네, 다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 그 신인규 변호사의 사흘 전략이 맞는 게 지금 특검이 오늘 불러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바로 내일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라고 했거든요. 적응되는 주말까지 거잖아요. 보내다 보면은 적응되지. 차라리 나오는 게 낫겠구나 싶을 때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안 통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이죠. 네. 너무 그래서 무식해서 그러고. 신인규 대표가 얘기했듯이 뭔가 먹을 걸로 유혹을 하든지 윤석열을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좀 염탐 시간도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은 염탐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는 말이다. 맞아요. 네.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구속을 안 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이제 다시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럼 그 전략을 변호인들하고 짜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윤석열은 웃긴 게 족발 제가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앞에 족발 대짜 펼쳐놓으면 나올 네. 거다. 아니 근데 윤석열은 재판 못 나올 때 계단 올라갈 힘도 없어가지고 못 나온다는 사람이 어떤 힘으로 그걸 버틴 거예요. 난 그것도 정말 웃기고 김건희도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앞에 안 나오면 이제 나와서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그래프 목걸이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유혹하면 또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특검에 좀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뭐 그냥 미룰 수 있는 죄 있으면 윤석열한테 화끈하게 그럼 밀어버리고 어차피 무기징역이라 화끈하게 5년 밀어버리고. 더 얹어지든 10년 더 얹어지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 나름대로는 지금 전략적으로 저는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숨죽인 상태에서 수사를 지켜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라는 게 영장 심사에서 목걸이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은 거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았다고 했는데 자수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그런 거였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사실 커버가 안 될 것 같은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사람이 구속되면 무슨 말을 할지 김건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신문 방송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